너 거울 보면 무섭지 않아? 밥 먹다가 너 얼굴 보면 밥이 안 들어가. 여기 피부가 안 좋은 한 소녀를 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일주일 내내 거울을 피하게 만들고 평생 마음속 흉터가 되기도 한다는 걸 과연 이 아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녀가 가장 마음을 주었던 그 사람까지 그 잔인한 말에 가세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카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피부 관리 경험과 한국의 피부과, 그리고 최근 몇 년 전 알게 된 한국 어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전적으로 민감하고 트러블이 자주 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사춘기 때부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잡티, 여드름, 극건성, 그리고 그로 인한 흉터까지.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항상 두려웠어요. 가장 힘든 건 피부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남자아이들이 제 피부를 보고 놀렸는데 그게 정말 상처가 됐어요. 제 얼굴을 보고 여드름 폭발했네. 이마에 무슨 돌 던져놨어?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웃고 지나갔겠지만 저에겐 정말 아픈 말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울면 더 놀림을 받을까봐 꾹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남자애도 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남자애를 좋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냥 저를 너무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피부가 싫었고 그런 제 자신도 싫어졌어요. 자신감이 떨어져 밝게 웃지도 못하고 점점 말수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학교 가는 게 점점 두려워지고 사람들 눈이 무서웠죠. 피부만 좋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답답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피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피부는 제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안 좋은 피부로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싫어 집에서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그 덕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피부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물론 대학생 정도가 되니 피부로 놀리는 친구들은 없었지만요. 이때부터는 그냥 제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여러 피부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아봤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못 봤어요. 사실 일본에서 피부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또 하나의 장벽은 단지 기술적인 한계뿐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피부과를 자주 다닌다고 말하면 주변에서는 마치 그 정도로 심한가 보네 혹은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야? 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거든요. 특히 여고 시절에는 친구들조차 그냥 약 바르면 되지 뭐하러 병원까지 가?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사춘기 여드름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말하셨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였어요. 아무도 제 얼굴을 매일 마주하는 저의 입장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싶다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었어요. 병원을 다녀도 마치 몰래 다녀야 할 일처럼 느껴졌고 병원 약속 시간에 가려고 친구와 헤어질 때도 조금 집에 일 있어라고 둘러댄 적이 많았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피부를 가꾸기 위한 의학적 시술이라는 것이 아직 일상화되지 못한 문화라는 걸 체감하게 되었어요. 간단한 관리만 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돈을 써? 라는 인식도 여전히 강했고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것이 더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저는 늘 혼자 고민했어요.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분명한데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또 병원을 간다고 해서 확실히 좋아진다는 희망도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진료실 안에서조차 의사 선생님들은 다소 기계적으로 응대하셨고 피부 상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표준화된 진단과 처방만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원래 피부 치료란 게 이렇게 무딘 과정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피부 관리나 여드름 치료에 집중하는 편이었고
제가 원하던 세밀한 시술이나 맞춤형 치료는 많지 않았어요. 특히 피부의 장벽을 회복시키거나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만한 치료를 찾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전공 수업에서 한국 유학생인 윤지와 팀플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팀플을 같이 하며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저의 피부 고민도 얘기하게 되었어요. 저와 다르게 윤지의 피부는 항상 맑고 투명해서 마치 잡티 하나 없는 도자기 같았어요. 늘 피부에 콤플렉스가 있던 저는 윤지의 피부가 정말 부러웠어요. 어느 날 저는 윤지에게 정말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윤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윤지는 제 질문에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유카리, 사실 나는 어린 때부터 피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 그래서 피부에 좋은 습관을 일찍부터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물론 유전도 한몫했겠지만 한국의 화장품과 피부과 치료가 정말 대단하거든. 윤지는 한국의 화장품을 극찬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정말 다양하고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성분도 아주 꼼꼼하게 관리되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해서 신뢰할 수 있지. 무엇보다 한국 화장품은 유해 성분을 최소화하고 자연 유래 성분을 많이 사용해.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덜해.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저는 윤지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도 일본에서 꽤 많은 화장품을 사용해봤지만 그동안 큰 효과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윤지의 말대로라면 한국 화장품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어요. 윤지는 또 한국의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유카리, 한국에서는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야.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과를 찾아가. 한국의 피부과는 최신 장비와 기술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거든. 레이저 치료, 필링, 리프팅 등 다양한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해. 윤지에게서 한국의 피부과 문화에 대해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피부과에 가는 일이 마치 미용실이나 네일샵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오히려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본 것처럼 마음이 탁 트였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누군가에게 설명조차 하기 어려웠던 제 감정들이 갑자기 정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피부과 시술이 정말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윤지는 이어서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스킨케어 루틴을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윤지가 추천해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일본 화장품을 쓸 때에 비해 달라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피부가 점점 맑아지고 트러블도 줄어들고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K-뷰티라는 세계 자체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다를까?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걸까?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궁금증이 저를 점점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어요. 유튜브에서 K-뷰티 루틴을 검색해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하루에 2~3시간씩 한국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돌려보며 화장품 성분, 사용 순서, 피부 타입별 추천까지 빠짐없이 메모했죠. 어떤 날은 일본에 있는 드럭스토어에서 한국 화장품을 발견하고 괜히 반가워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귀가에서는 윤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한국에서도 유명한 제품이야. 내가 오늘 봤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 K-뷰티 매니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쉬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루틴을 써보면 나아질까 하는 설렘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으로 피부 관리가 스트레스의 연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됐어요. 윤지와의 대화는 단순히 화장품 몇 개를 추천받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제 피부와 삶을 마주하는 태도까지 바꿔준 아주 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가고 시도해보는 경험은 훨씬 깊고 오래 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피부를 감춰야 할 결점이 아닌 돌봐야 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이번 학기가 끝이 났어요. 저는 기분 좋게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즐겼어요. 가족여행도 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과 영화도 보다 보니 방학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갔다가 일본에 돌아온 윤지는 피부가 더 빛나 보였어요. 알고 보니 방학 동안 한국에서 피부과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는 편인데 왜 피부과를 간 거야? 궁금했던 제가 물어봤어요. 윤지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의 일환으로 피부과를 다니는 게 굉장히 흔하대요. 피부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피부과를 다닌다는 거죠. 저는 한국 피부과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사실 한국은 미용 관련해서 정말 유명하잖아요. K-뷰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미용 기술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저도 윤지로 인해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피부과 치료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한국으로 피부과를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한국 피부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다음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가기 위해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며 정보를 모았죠. 레이저 치료, 스킨 부스터, 리프팅 시술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신 기술들이 많았고, 치료 후 관리나 부작용 예방에도 철저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외국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컸어요. 한국의 피부과는 어떤지, 제가 찾던 맞춤형 치료가 정말 가능한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피부과와 화장품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정교한 문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외모 관리가 단지 특별한 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작은 손거울을 들고 눈과 화장을 정리하거나 립 컬러를 다시 바르고 계셨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대중교통 안에서 그렇게까지 메이크업을 고치는 게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마치 자기 관리의 일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또 거리 곳곳에 피부과 광고나 시술 전문 클리닉 간판이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도 꼭 한쪽에는 화장품 시연 공간이나 스킨케어 상담 부스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는 정말로 피부나 외모 관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을 가꾸는 게 자존감이고 예의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날 저녁 제가 숙소 근처 편의점에 갔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간단히 마실 걸 사려고 했는데 편의점 한쪽 코너에 마스크팩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에서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 가야 겨우 몇 가지 제품을 고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마스크팩을 고를 수 있고 심지어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 피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분은 요즘은 장벽 케어가 중요하지라며 세라마이드 성분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분은 요즘은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이는 부스터 세럼을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마치 피부가 학회를 온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높다는 건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 모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피부과를 예약하기 전에 이미 확신이 생겼어요. 아, 이 나라에서는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피부과 예약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인터넷 예약을 지원해서 정말 편리했어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피부과를 방문했는데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긴장이 풀렸어요. 병원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상담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제 피부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피부과가 대략적인 진단 후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각종 피부 검사와 함께 정밀한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제 피부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피부과 의사들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아 믿음이 갔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그 효과였어요.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일본에서 받았던 치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어요.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몇 번의 시술만으로도 피부톤이 고르게 개선되고 트러블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았을 때는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이었죠. 한국의 피부과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정말 뛰어났어요. 치료 후에도 피부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집에 돌아와서도 피부 관리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외국인인 저도 전혀 불편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한번 방문했을 때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후 몇 차례 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치료를 시도해보고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미용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것이 치료에 빠르게 적용되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준 윤지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일본에도 강남 언니 어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남 언니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통해 병원 정보를 얻고 시술을 예약하고 있대요. 저도 한국에서 몇 번 강남 언니 어플을 사용해 봤었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각종 시술에 대한 정보와 실제 환자들의 리뷰를 볼 수 있어서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일본에도 강남 언니 어플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봤어요. 일본에서도 사용하기 쉽게 인터페이스가 잘 번역되어 있었고 일본 내 병원들의 정보와 리뷰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재 강남 언니에 가입한 일본 병원은 1,300개 등록 의사 수는 1,500명이라고 해요. 전체 강남 언니 가입자 630만 명 중 일본인이 100만 명이나 된대요. 성형이나 보톡스, 피부 시술 등 미용 의료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이 시술 후기나 병원 정보를 보고 예약하는데 강남 언니를 써요. 일본인이 한국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절반, 일본 내 병원을 이용하는 게 절반가량 될 정도로 강남 언니는 일본에서도 아주 핫한 어플이에요. 특히 각 병원의 시술 종류와 가격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리뷰를 볼 수 있어 병원을 선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동안 일본에서는 이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할 때 늘 막막했는데 강남 언니 덕분에 이런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플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부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K-뷰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미용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강남 언니 어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아직도 피부과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흩어진 정보를 모아야 했죠. 그런데 강남 언니 어플을 사용하면 병원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제 환자들의 솔직한 리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어플 덕분에 일본에서도 좋은 피부과를 찾아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강남 언니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못지않은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굳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일본에서도 K-뷰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병원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본 내에서 이런 수준 높은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강남 언니 어플은 단순히 병원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K-뷰티를 일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의 미용 기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강남 언니 어플을 사용하며 다양한 한국 미용 제품과 시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제 피부 관리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 뷰티 콘텐츠가 하나의 작은 문화처럼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강남 언니 어플을 쓰고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던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친구들이 제 피부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유카리, 너 요즘 피부 진짜 좋아졌다. 뭐 쓴 거야? 우리도 좀 알려줘.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이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는 제 피부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뷰티 큐레이터가 된 기분이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도 만들게 됐어요. 이름은 K-뷰티 탐험대라는 귀여운 이름이에요. 누가 어떤 시술을 예약했는지, 이번에 새로 산 앰플이 어떤 느낌인지, 화장품 배송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얘기들을 매일매일 나누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국 쇼핑몰에서 한정판 시트 마스크를 공구하자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동구매도 했었답니다. 주말이면 아예 시간을 정해서 같이 유튜브로 한국 뷰티 유튜버 영상을 틀어놓고 감상회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 진짜 피부 미쳤다. 이거 우리도 일본에 수입되면 무조건 산다. 며 감탄을 연발하죠. 예전 같았으면 드라마만 보고 말았을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피부를 위한 공부 자료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뷰티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스킨케어 순서를 따라하고 추천한 제품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일본에선 대체품이 뭔지까지 비교해보는 우리를 보면 어느새 우리 일상도 K-뷰티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구나 싶어요. 저희끼리는 가끔 이런 말도 해요. 한국 뷰티에 진심인 우리, 나중에 다 같이 한국 놀러 가자. 다 같이 피부과 체험 투어도 하고 찜질방 가서 마스크팩도 해보자. 사실 친구들과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그걸 통해 더 가까워졌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예전에는 내 피부만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덜 외로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작은 변화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 주변 친구들도 강남 언니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어플을 통해 병원 정보를 얻고 더 나은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피부 문제로 고민하던 친구들도 저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플을 통해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K-뷰티 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며 한국 문화를 가까이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저는 앞으로도 강남 언니 어플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제 피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미용 기술과 서비스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일본에서도 K-뷰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한국의 미용 기술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K-뷰티를 경험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피부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일본 분이 계시다면 강남 언니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일본에서도 좋은 병원과 치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뛰어난 미용 기술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자신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뷰티로 인해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었던 유카리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피부 때문에 울고 웃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과정이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유카리 씨에게 K-뷰티는 단순히 피부를 가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자존감을 되찾는 열쇠였고, 남의 시선을 피하던 아이가 세상과 당당히 마주 서게 만든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이나 시술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녀처럼 오랜 시간 자신을 미워해온 사람에게는 작은 피부 변화 하나조차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온 K-뷰티 산업의 진심이 있었고, 정보의 장벽을 허문 강남 언니 같은 플랫폼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카리 씨가 지금의 맑고 건강한 피부처럼 밝은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변화와 회복을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K-뷰티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국의 미용 기술과 따뜻한 배려에 한번 기대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피부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